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에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준비 기간의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중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재부가 외환시장 선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말인즉슨 지금 외환시장이 선진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까? 네, 사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폐쇄적인데요. 첫 번째는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습니다.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9시에 개장을 해서 오후 3시 반에 마감을 하고요. 네네. 둘째로는 거래할 수 있는 주체가 적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 혹은 증권사 정도만 달러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를 가지고 원화와 달러를 거래할 때 이제 그렇죠. 국내에 있는 은행만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언뜻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전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낄 일도 많지는 않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 뉴욕에 있는 헤지 펀드가 한국의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로는 원화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달러로 삼성전자 주식을 달러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네. 첫 번째 문제점에 부닥칩니다. 뉴욕 금융시장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 반부터 오전 6시까지 열려 있죠. 근데 이 시간에 서울 외환시장은 닫혀 있습니다. 원화를 살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환전하려면 서울 외환시장 개장 시간까지 기다려야 하니까 여기서 1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만약에 한국 주식을 이미 보유한 경우도 문제입니다. 만약에 헤지펀드가 삼성전자 주식을 종가에 판다고 가정을 하면 예. 종가에 팔면 환전 그 판 원화를 다시 달러로 환전하려고 했을 때 네. 이미 외환시장은 닫혀 있죠. 아, 주식시장하고 이제 외환시장이 같이 같이 끝나니까요. 닫으니까요. 네. 네네. 그리고 또 거래할 수 있는 주체가 적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환전은 한국에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만 할 수 있다고 했죠. 예. 그래서 뉴욕 월스트리트에 있는 헤지펀드는 원화를 사려면 한국 소재 은행에 주문을 넣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JP모건 체이스 서울 지점이라든지 그런 외국계 은행의 서울 지점에 주로 주문을 내고요. 네. 현지 뉴욕에 있는 은행은 원화를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 점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이었습니다. 네, 일단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주식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낮밤이 바뀌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정부가 이런 외환 시장을 선진화하겠다, 이제 탈바꿈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네, 우선 시간이 대폭 늘어납니다. 개장 시간은 똑같이 오전 9시인데 네.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반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대폭 늘어납니다. 예. 네, 새벽 2시는 런던 금융시간이 마치는 시간인데요. 우리도 런던 금융시장까지는 외환시장을 열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네, 새벽 2시까지 연장한 이후에 정착이 되면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24시간 거래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제 문을 닫는 일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첫 번째 시간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요. 네. 한국의 은행만 달러를 사고 팔 수 있는 두 번째 규제도 내년이면 없어집니다. 정부는 해외 소재 금융기관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팔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다만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기준으로는 적정한 유동성이 있어야 되고 네. 의무 이행을 확약해야 되고 이런 인가 조건이 있습니다. 네. 사모펀드 같은 투기적인 기관은 안 되고요. 네. 우리나라랑 똑같이 은행과 증권사 정도만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인가받은 금융기관은 RFI라고 시장에서는 부르고 있고요. 네. 네, RFI는 우리나라 시중은행처럼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이제 다 사라지는 셈인데, 네. 이 선진화 방안이 올해 2월에 발표가 됐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하니까 한 준비 기간 중에서 반환점을 돌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네. 국내 시중 은행들의 경우에는 어떻게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새벽 2시까지 환전 업무를 하려면 사람이 더 필요하겠죠. 예. 네, 국내 시중은행이 이에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런던 금융시간에 맞추니까 네. 런던에 인력을 보내서 현지에서 환전 업무를 해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한국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야간에 환전 업무를 하는 겁니다. 야근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나이트 데스크라고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 시중은행은
후자, 그러니까 나이트 데스크, 한국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런던 데스크보다 국내 야간 업무를 선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제일 큽니다. 만약에 런던에 인력을 보내서 현지에서 환전 업무를 하게 한다면 네. 새로 세팅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각종 장비, 딜링룸 사진 같은 걸 보면 모니터 8개, 9개 이렇게 있는 거 그렇죠. 보셨죠. 그런 장비도 다 세팅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전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빠르게 해야 되니까 0.1초가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전산 비용도 상당히 들 것이고 또 그 은행원을 해외 파견을 보내면 월세 같은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죠. 그렇죠. 또 런던은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월세도 굉장히 비싸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런던 데스크를 셋업하게 되면 네. 세팅 비용을 수십억으로 추산하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한 은행에 수십억이나 비용이 몇 명을 보내고 아. 월세도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하면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야간 근무를 시키게 된 반면에 수당만 야근 수당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괜찮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들은 주로 나이트 데스크 인원을 보충해서 순환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 반면에 외국계 은행은 이미 해외 지점이 다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 인프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팅 비용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래서 런던에 있는 외국계 은행은 런던에도 있고 뉴욕에도 네네.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지점에서 인가 신청, 그러니까 RFI 신청을 해서 달러원 거래를 하게 되는 주로 그렇게 런던 데스크에서 RFI 신청을 해서 달러원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지점 말고 이제 외국에 있는 지점도 인가를 받아서요. 네. 네네. 외환 시장 선진화에 대해서 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이제 다른 금융 시장도 좀 예의주시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외환 시장이 선진화가 되면 사실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주식 시장에도 호재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 금융기관이 지금은 한국 투자 굉장히 불편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모펀드가 한국 주식을 투자했을 때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개방이 되면 한국 투자가 굉장히 편하게 되니까 상당량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채권 시장, 주식 시장도 강해질 수 있고요. 네. 또 원화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화 수요가 많아지니까 원화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네. 네, 채권 시장부터 보면 정부는 외환 시장 선진화뿐만 아니라 세계 국채 지수 편입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600억 달러 가량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80조 원 정도 되거든요. 80조 원 크네요. 네, 사실 네. 개인 투자자도 코스피만 사는 사람, 나스닥만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세계 국채 지수만 사는 그런 일정량 할당을 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수에 편입만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또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이거를 노리고 네네. 자금이 들어오니까 미리 들어가서 사놓자 이런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80조 원뿐만 아니라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또 그 600억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되니까 원화 수요가 많아지고 네. 그럼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뜻이죠. 네네. 그럼 환율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채권을 매수하면 채권 수요가 많아지면 금리는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있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 금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대출 금리도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은행에서 가는 대출 금리도 조금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할 때 빌리는 돈도 조금 더 저렴하게 빌릴 수 있고요. 네, 그것도 큰 장점이죠. 네네. 또 주식 많이 하시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MSCI 선진국 지수 이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것도 사실 외환시장과 큰 관련이 있는데요. 네. MSCI는 현재 우리나라 증시를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편입하게 되면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 시장으로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바로 외환시장입니다. 외환시장이 그렇습니까? 네. 자유화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MSCI는 이 점을 항상 지적하곤 했는데요. 예.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지나치게 좀 폐쇄적입니다. 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장을 개방하니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가까워집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국 지수로 분류되게 된다면 네. 아주 적게는 50억 달러에서 아주 많게는 360억 달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원화로 따지면 최소 7조 원에서 많으면 48조 원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네, 채권부터 주식까지 아까 채권은 80조 원 그렇죠. 유입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주식에서 또 유입되는 게 예를 들어서 50조 가까이 된다고 하면 한 네. 100조 원 넘는
돈 투자금이 유입되는 거니까 뭐 금융시장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달러원 환율 수준이 뭐 1,360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또 국내 미국 증시 투자자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서학개미라고 하죠. 이분들도 해외 주식을 사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뉴욕 증시가 열려 있는 시간에는 서울 외환시장이 약간 닫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원화밖에 없는데 뉴욕 증시에서 미국 주식을 사려면 환전을 해야 되는 환전을 못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증권사들은 뭐 가환전 서비스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가환전이요? 네. 임시로 환전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미국 주식을 달러 없이 주문을 하게 되면 네. 일단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주식을 일단 사줍니다. 네. 대신에 보유한 원화를 증거금으로 잡고요. 네. 증권사가 가진 달러로 일단 미국 주식을 사고 다음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네. 외환시장이 열리면 사용한 외화가 자동으로 환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자도 살짝 붙이겠죠. 이자는 뭐 붙이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차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환율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야간에 달러를 주식한 시점에 달러 환율이 네. 1,360원이라고 했는데 네. 다음날 아침에 1,400원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가 있고 더 비싸게 달러를 주고 사야 되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리스크를 해소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 근데 야간에도 환전이 가능하다면요. 근데 일단은 새벽 2시까지니까 네. 뉴욕 시장이 열린 뭐 개장 초반 이때는 바로바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종가 주문 이런 거는 여전히 뭐 가환전 서비스나 미리 보유한 달러로 사야 된다거나 그래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늘 취재 파일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